여러분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대법원 판결 하나가 한 나라의 정부 금고에서 1750억 달러를 순식간에 증발시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? 이게 그냥 영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2026년 2월 20일에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을 뒤흔든 이 엄청난 판결과 그게 몰고 온 거대한 글로벌 충격파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 숫자를 보세요. 1,750억 달러. 이 이야기의 모든 것이 바로 이 숫자에서 시작됩니다. 이건 그냥 장부에 적힌 숫자가 아니고요. 말 그대로 법적, 경제적 대지진의 진원지였죠. 어떻게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놨는지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절대 받고 싶지 않은 질문일 겁니다. 우리는 이제 막대한 자산이 어떻게 단 하나의 판결로 하룻밤 사이에 상상도 못할 부채로 돌변하는지 그 과정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. 바로 1750억 달러의 대반전입니다. 대법원이 이 판결을 내린 건요, 경제 논리 때문이 아니었어요.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, 바로 미국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삼권 분립에 관한 거였죠. 법원은 이 원칙을 근거로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이거예요. 헌법에 명시된 의회의 세금 부과 권한하고 행정부가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사용한 권한이 그냥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힌 거죠. 엄청난 결과를 낳은 전형적인 권력 다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행정부가 법적 근거로 내세운 게 바로 이 IEPA,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인데요. 근데 대법원은 아니 이건 이 법을 잘못 갖다 쓴 거다. 명백한 권한남용이다 라고 본 겁니다. 그 결과는요. 정말 즉각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. 말 그대로 미국 재무부 금고에 쌓여있던 수천억 달러가 하루아침에 돌려줘야 할 빚이 되어버린 거예요. 자, 그럼 정부는 가만히 있었을까요? 당연히 아니죠. 급하게 플랜 B를 가동했는데요. 이제부터는 그들의 즉각적이었지만 사실은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던 대응책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판결이 나오고 정말 몇 시간도 안 돼서요. 행정부가 부랴부랴 새로운 10% 관세를 발표합니다. 이른바 플랜 B였죠. 어떻게든 이 구멍을 메워보려고 다른 법을 급하게 끌어온 거예요. 이들이 근거로 삼은 건 무역법 122조였는데요. 근데 여기에는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.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딱 감이 오시죠? 이건 그냥 임시 방편 150일짜리 땜질 처방이 불과했던 겁니다. 8월이 되면 의회에서 연장해주지 않는 이상 그냥 끝나버리는 말 그대로 시한폭탄이었던 거죠. 자, 이제부터는 돈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? 이게 왜 단순히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는지, 그리고 왜 어떤 기업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대박 사건이 됐는지,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. 6천.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? 바로 이 거대한 황급금 파티의 주인공이 된 한국 기업들의 숫자입니다. 정말 하루아침에 상상도 못했던 거액을 돌려받게 된 거죠.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죠. 아니, 관세는 미국에 수입된 물건에 붙는 건데 왜 돈을 미국 수입업체가 아니라 한국에 있는 수출업체가 돌려받는 걸까요? 정답은 바로 이 DDP라는 세 글자에 숨어 있었습니다. 이건 무역계약 조건 중 하나인데요. 아주 간단히 말해서 판매자가 수입관세까지 전부 다 내주겠다는 약속이에요. 바로 이 조건 때문에 법적으로 세금을 낸 주체가 한국 수출업체가 된 거죠. 자, 과정을 한번 보세요. 아주 간단합니다. 첫째, 한국 기업이 DDP 조건으로 물건을 팔아요. 둘째, 그래서 한국 기업이 미국 관세를 직접 냈죠. 셋째, 근데 미국 대법원이 그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해버립니다. 그럼 넷째, 돈은 누가 돌려받아야 할까요? 당연히 돈을 냈던 바로 그 한국 기업인 거죠. 이 간단한 과정 때문에 미국의 국내 문제가 거대한 국제 금융 이슈로 확 커져버린 겁니다. 좋습니다.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더 큰 그림을 한번 보시죠. 이 판결이 일으킨 나비 효과가 얼마나 멀리 또 얼마나 넓게 퍼져나가서 미국 경제와 그 위상에 상처를 입혔는지 말입니다. 마이너스 1681달러.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요. 원래 이 관세 정책이
평범한 미국 가정에 안겨준 실제 손실액입니다. 모든 가정이 1년에 평균적으로 이만큼의 소득을 잃었던 셈이죠. 종이호랑이. 이 단어가 당시 미국의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해 줍니다. 가장 강력한 경제 무기라고 생각했던 관세가 법원에서 무력화되면서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협상력은 말 그대로 종이장처럼 구겨져 버렸습니다. 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. 21개국과 맺었던 관세 협정의 근간이 흔들렸고요. 또 한나라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으로는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을 절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만 증명해 버렸죠. 결국 권력을 더 키우려던 시도가 오히려 시스템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행정부 권한의 한계만 명확히 보여준 뼈아픈 교훈이 된 겁니다. 결국 이 모든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궁극적인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. 한 지도자가 아무리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더라도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이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는 없다는 것. 이게 바로 냉엄한 현실인 거죠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. 미국 정부 재정에 1,75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구멍이 뚫렸습니다. 이 사건이 앞으로 여러분의 투자, 그리고 전 세계의 금리 향방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